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인트 경제온풍 시작합니다. 지난주 미국의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2분기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과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등 5개 기업이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관건은 AI 부분이었습니다. 막대한 금액을 쏟아붓기는 이들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반면에 이런 공격적인 AI 투자가 오히려 리스크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런 반론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강대학교 백영일 교수님 모시고 이 얘기 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AI가 지금 글로벌 증시 상승의 원동력이다. 이건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파급효과가 있고 지속 기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과거에 이제 2000년도에 IT 버블하고도 많이 비교를 하던데요. IT 버블하고는 근본적으로 틀리다고 봐야 돼요. 왜 다르냐? 틀린 게 아니라 이제 다른 건데, 네. P 레이쇼만 봐도 그래요. P 레이쇼가 그 IT 버블 때는 per share earning이라는 네. 그 자체가 한 50배 정도 이상 갔고, 지금은 한 P가 한 30 정도 되는 그때만큼 겁니다. 막 버블이 막 일어나고 있지 않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에는 아직은 좀 이르고, 이게 P 레이쇼가 좀 높아진다든지 50에서 100을 그렇죠. 왔다 갔다 한다든지 그러면은 그건 버블이 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크게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아마 그걸 거예요. 그때는 실적 없이 그냥 좋을 것이야라는 거 기대치만 가지고 그냥 간 거고, 맞습니다. 지금은 AI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다. 네. 지금 저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그 AI 구독료를 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통해서 버는 것도 버는 거지만, 사실 우리가 비근한 예로 놓고 봤을 때 팔란티어가 대표적인 기업이에요. 네. 뭐냐면 그 AI를 가지고 어떻게 그 기업의 그 프로덕티비티를 높여서, 그 생산성을 높여서 돈을 더 많이 벌게 할 수 있느냐 그렇죠. 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산업과 묶여 있는 AI의 그 모습을 봤을 때, 옛날 IT는 그냥 광고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로 돈을 벌었다라고 볼 수 있고, 지금 AI는 실질적으로 산업의 투여가 되고 사람들이 돈을 내고 서스크라이브 구독료를 내는 이런 형태로 돈을 벌기 때문에 옛날 IT 버블하고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특히 우리 아까 잠깐 말씀하셨듯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메타, 테슬라, 엔비디아 이런 기업들을 전부 보고, 테슬라가 아니라 그 팔란티어를 놓고,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100% 이상 나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떠나서라도 이러한 그 빅테크 기업들의 어닝이라는 것은 IT 버블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다른 포지션을 갖고 있고, 다른 방법으로 돈을 벌고 실질적으로 산업에 투여가 돼 있다. 그리고 IT 그 자체가 산업이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AI 서비스가 이들 기업의 이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건데, 특히 이제 마이크로소프트하고 구글을 봤더니 이제 30%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 성장률을 기록했어요. 이게 이제 AI하고 연결되는 네. 거잖아요. 이제 각자 어떤 부분들이 좀 효과가 있었던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러니까 첫째, 제일 크게 아까 리스크 얘기도 하셨죠.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 전부 다 클라우드 서비스, 아마존 특히 그렇죠. 그렇죠.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것 자체는 사실은 소프트웨어보다는 하드웨어에 투자를 엄청 많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투자를 많이 한다는 얘기는 칩. 그래서 엔비디아가 그렇게 실적이 좋은 거거든요. 칩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제일 칩을 많이 가지고 지금 돌리고 있는 데가 아마 그룹일 겁니다. XAI에서 제일 많이 갖고 있을 텐데, 네. 지금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이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점점 가면 갈수록 그 일론 머스크가 하고자 하는 그 방향이, 투자는 된다고 할지라도 전 세계를 독점하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래의 그 같이 창업주 역할을 했던 그 사람이 이제 피터 틸이라는 사람인데, 피터 틸의 그 독특한 경영 철학이라고 본다 그러면 뭐냐면은
경쟁을 하지 말고 독점을 해라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독점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포인트를 잡는다 그러면 독점에서 프로핏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핏을 생각하면은 옛날에 IT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사실 보면 그 갭이 그러니까 독점을 해서 벌 수 있는 거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를 만들면서 30-40% 정도의 이윤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옛날하고 돈 버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아직도 우리의 생각들이 옛날에 머물러 있다는 거에 우리는 굉장히 자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다시 AI를 좀 더 하면 AI가 뭐 화려한 겉면 뭐 정말 서비스 획기적이고 인류의 문명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에너지를 잠재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 뭐 이론의 여지가 없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AI 거품론 얘기도 나오는 말이에요. 이렇게까지는 아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실적을 통해서 이런 우려를 좀 불식시킬 수 있느냐. 이제 단계별로 보면 이제 그렇잖아요. 처음에 이제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그런 게 있고 실제로 기대감을 충족시키는 현실화되는 시기가 또 있을 거고. 근데 이미 벌써 현실화돼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 네. 그 다음에 지금 투자되는 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하드웨어의 클라우드 센터라든지 아니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데에 하드웨어를 굉장히 많이 쓰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고 알고리즘 개발하는 데는 그렇게 큰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근데 그 하드웨어 그 칩 하나에 뭐 지금 엔비디아가 30-40% 정도 내려고 그러면 엄청난 그 칩 설계에 돈이 많이 그 사람들은 아마 인력 투자를 많이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다른 데서의 인력 투자는 그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게 들어갈 가능성도 크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라는 그 특징을 놓고 보면은 한번 만들어 놓고 그거를 변형시키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쫓아가는 거는. 그런데 예. 한번 그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그것을 어떻게 증폭시키느냐에 대한 자리매김이 돈을 어떻게 벌겠느냐에 대한 그 방법 자체가 틀려지는 건데 우리가 옛날에 항상 한국을 생각했을 때는 무슨 제품을 만들어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근데 자동차도 요새는 자동차는 별로 의미가 바퀴 4개 달린 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건 별로 싼 거. 그다음에 안에 들어가는 소프트웨어가 어떤 게 들어갔느냐에 따라서 밸류가 틀려지니 대표적인 게 이제 테슬라 자동차라고 놓고 보는 그렇죠. 거고요. 현대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는 자동차를 기본으로 생각하는 거고 자동차를 안 만들던 그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는 스마트폰에다 바퀴 단다라는 생각을 한다는 게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애플이나 테슬라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데에서 자동차를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셀룰러 폰에다가 핸드폰에다가 바퀴를 어떻게 달겠느냐. 그러니까 핸들도 필요 없다. 아니면 엑셀도 필요 없다. 브레이크도 필요 없다. 그냥 소프트웨어로 내가 가고자 하는 데를 명령만 하면 간다. 이게 지금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이미 텍사스의 그 허가를 다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텍사스 전 지역에 자율주행차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지금 허가를 받았어요. 그러면은 앞으로의 세상이 텍사스만 그럴까요?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뉴욕도 그럴 테고, 왜 텍사스가 하는데 우리는 못하냐? 캘리포니아도 할 테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시애틀도 워싱턴도 해야 될 테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놓고 보면은 비즈니스 하는 방법이 틀려졌어요. 옛날하고는 완전히.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가는 비즈니스에 하드웨어를 어떻게 얹히겠냐는 거지 옛날의 컨셉은 하드웨어에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얹히겠느냐에 대한 컨셉이었다면 그 트렌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하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그 AI가 이제 진보하면서 독점성도 훨씬 강해지고 네. 이제 승자승 원칙도 있고 네. 이러다 보니까 과연 얼마나 AI 기업들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돈을 많이 때려 붓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규모가 좀 추정이 안 됩니다. 어느 정도 이 빅테크들이 얼마나 AI에 돈을 쏟아붓고 있습니까? AI 2025년도에 이제 빅테크 한 330억 불 정도, 3,300억 불 정도 쏟아붓는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보면은 한 430조 정도 그러네요. 되는 돈인데 그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그렇죠. 그 중에 대부분이 이제 칩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잘 안 될 방법이 없는 거죠. 지금. 엔비디아가 일단 공통적으로 엔비디아 돈 버는 일을 해주고 있네요. 해주고 있어요. 지금 단계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이제 빅테크들이 더 어닝이 더 높아질 가능성이 더 크다. 근데 투자가 얼마나 많이 됐느냐에 따라서 독식할 수 있는 세상으로 가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러면 어느 빅테크 기업이 가장 앞서가고 미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 얘기 충분히 하죠. 네. 그럼 저는 지금 현재로 놓고 본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굉장히 앞서간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그 챗GPT하고 같이 협업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애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그렇죠. 뭐 네. 다 보면 되는데 코파일럿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같이 컬라보하는 데에 돈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앞으로 우리나라도 굉장히 지금 신경을 써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은 우리만 잘할 것이야 하는 분야가 따로 있고 다른 해외 업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를 빨리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모든 걸 다 똑같이 그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뭐 구글이나 이런 거하고 똑같이 우리가 같이 크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한계가 있는 거고 그 중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하겠는가를 놓고 봤을 때는 다른 포인트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조금 있으면 그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만 할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맞습니다. 이 빅테크 기업들 정도로 투자를 하고 따라간다는 거는 약간 사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거리가 있어 보이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다른 길을 좀 찾아야 되는데 미국 얘기를 보면 미국은 지금 행정부가 감세 법안 지금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이거 OBBBA 이게 나오면서 이제 결국 빅테크들이 인프라 투자, AI 인프라 투자하는데 더 훨씬 더 수월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얘기 뭐 One Beautiful Big Bill Act라는 겁니다. OBBA라는 게. 그러니까 액트는 사실 러 밑에 있는 하나의 뭐 우리나라 말로 굳이 조례 번역을 같은 하자면 뭐 그런 거죠. 조례 네. 뭐 규칙 같은 얘기인데 네. 법 밑에서 행정 명령이나 이런 것들 전부 액트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 트럼프와 바이든이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당근을 줬습니다. 미국으로 들어와라. 미국으로 들어오면은 뭐 우리가 얼마 정도를 인센티브 투자를 주고, 하고 네, 인센티브를 주고 하겠다. 근데 트럼프가 들어와서 완전히 바뀌었죠. 네. 어떻게 바뀌었느냐? 채찍입니다. 안 들어와? 안 들어오면은 우리 30%, 맞아요. 50%, 25%, 50% 세금 매길 거야. 그러니까 많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이든은 당근을 줬고 트럼프는 채찍을 때리는 건데 그럼으로써 들어오는 업체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관세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딜하기 위한 무슨 딜? 미국으로 리쇼링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 투자를 얼마나 할 거야의 핵심이 있는 거지 그렇죠. 관세를 매기는 데 핵심이 있지는 않다. 왜 그러냐? 관세는요. 어차피 미국도 괴롭습니다. 네. 가격이 높아지잖아요. 네. 가격이 높아지면 인플레이션 옵니다. 어차피 내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투자를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투자를 했을 때 윈윈이 될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무슨 아이템을 가지고 우리가 미국에다 투자를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관세가 무서워서 간다는 거는 사실은 잠깐만 생각을 하면은 관세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사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윈윈 전략을 무슨 아이템을 가져가는 게 좋을 것인가. 아까도 잠깐 뭐 얘기가 미국에서 만드는 제품을 뭐 세금을 안 문다는 것도 있고 뭐 따르게 본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미국에다 투자를 하면은 삼성전자가 만드는 모든 제품을 세금을 안 매긴다라는 생각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뭐 OBBA 같은 경우에는 사실 모든 규제나 이런 것들을 세금을 낮춰서 미국에서 생산하면 세금을 낮춰서 뭐 아름다운 비를 만들어주겠다라는 뜻인데 사실 그거는 미국적 사고방식이지 세계적인 컨셉으로 놓고 봤을 때는 고쳐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AI 붐을 상징하는 이제 대표 주자들이 선두권 경쟁을 하고 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대표 주자라는 게 있잖아요. 상반기에 보면 팔란티아가 꼽히거든요. 왜냐하면 주가도 이제 100% 이상 올랐고
단연 실적도 뭐 이 앞서 나가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근본적인 AI 산업 구조를 변화하는데 팔란티어가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지금 현재 이미 소프트웨어로 돈을 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과가 나오니까.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그 정도로 파워풀하게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때까지는 전부 다 하드웨어에 묻혀서 뭐 별로 그렇게 맞아요. 비근한 예로 한국에서는 하드웨어 사면 소프트웨어 끼워주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때가 10년, 20년 전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소프트웨어가 리딩하는 세계로 바뀌었다는 거를 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근데 그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 놓고 봤을 때는 팔란티어가 돈 벌 수 있는 게 너무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특히 지금 팔란티어가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데는 옛날에는 국방과 정부였었는데 그렇게 알고 지금은 있어요. 기업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업으로 돌아서고 있고 이미 많이 돌아갔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뭐 현대중공업이 그렇고 현대자동차가 그렇고 팔란티어 씁니다. 맞아요. 그래서 팔란티어의 몇 퍼센트를 코스트 다운을 하고 프로핏을 더 늘렸다 그러면 거기에 몇 퍼센트를 우리가 가져가겠다 하는 정도니까 한 번 팔란티어를 쓰면 팔란티어를 끊을 방법은 없어요. 거의. 그렇겠네요. 데이터를 계속 줘야 되고 그거보다 더 좋은 세이브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팔란티어가 거기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방송에서 연합뉴스에서 말씀드린 게 제가 만약에 돈이 있다 그러면 팔란티어는 당분간은 계속 사 모아야 될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라고 얘기한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투자하면 빠질 수 없는 이런 알고리즘을 갖고 있고 그렇죠. 아까 피터 틸이 투자한 기업 중에 하나가 거기인데 피터 틸의 생각이 독점을 하라는 거라 그러면은 다른 데 경쟁력이 없으면 부르는 게 값이죠. 그리고 그렇죠. 세이브하는 거에 의해서 돈을 갖고 오겠다는 거니까 그거는 엄청난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바뀌네요, 진짜. 바뀌죠. 그러니까 그걸 빨리 알아차리셔야 됩니다. 한국에서도 하드웨어를 만드는 사람들도 제가 항상 어느 기업에 가서 강의를 하면 그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하드웨어에다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얹힐 것인가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소프트웨어는 소프트웨어를 팔고 하드웨어는 하드웨어를 팔고 하는 것들은 별로 그렇게 재미없는 비즈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정말 480조 뭐 빅5들이 그렇게 투자를 하는 상황에서 국내 AI 산업은 다시 나름대로의 경쟁력을 찾고 살기를 찾아야 되거든요. 이 돈 갖고는 어떻게 안 되고 어떤 전략으로 어떤 부분을 공략해야 될까? 이게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있을 것 같아요. 교수님 의견 어떠세요? 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 하드웨어에 투자를 어느 정도 해야 됩니다. 제가 IT에서는 통신 인프라를 빨리 깔아야 되는 게 그게 기본적인 투자라고 본다 그러면 AI에서는 데이터 센터를 빨리 짓는 거 그리고 하드웨어 서포트를 하는 게 가장 큰 투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인프라를 빨리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인프라를 잘 못 만들어요. 첫째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칩 공급이 잘 안 됩니다. 엔비디아 거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줄 서야죠. 네, 뭐 블랙베리나 이런 것들 지금 사야 되는데 그거 사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줄 서서 기다려야 돼요. 지금 당장 만들려고 그러면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모아서 우리나라 전체 통통 털어봐야 지금 10,000개도 안 될 겁니다. 칩이 H100 같은 경우에. 근데 그런 것들을 빨리 우리가 만드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서 빅데이터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두 번째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해외하고 협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잘나서 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뭐 소버린 뭐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소버린이 필요한 곳은 있습니다. 특히 어디 국방과 문화의 일부분. 는 소버린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나름대로의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고는 사실 국제와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국제와의 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인력 양성입니다. 근데 인력 양성이 굉장히 아주 고루하게 들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산업사회에서도 인력 양성해야 된다. 끄떡하면 인력 양성인데 지금 인력 양성은 뭐냐면은
AI를 만들 수 있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AI를 잘 쓸 수 있는 모든 국민의 리터러시 그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재교육이죠. 그렇죠. 재교육도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오는 진짜 뛰어난 인재들을 우리가 인재 양성의 방법을 좀 바꿔서라도 그걸 빨리 만들어 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는 이미 AI가 다 만들어주는 게 많은데 네. 소프트웨어를 고치고 소프트웨어를 다시 리퍼비시해서 더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모든 국민이 AI를 잘 쓸 수 있는 국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많은 지방 대학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아유 학생이 없어서 뭐 큰일 났습니다. 저는 당장 그 얘기부터 고쳐줘요. 뭐냐면 지금 재교육 받을 사람이 차고 넘쳤는데 맞아요. 어떻게 지방 대학에서 학생을 꼭 18살, 19살만 찾는 게 아니라 40대, 50대, 60대, 70대도 재교육을 받겠다라고 하면은 제2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재교육을 만들어라 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첫 번째 그 투자를 해서 하드웨어를 만들어라. 두 번째는 국제관계의 커넥션을 많이 만들어라. 세 번째는 인력 영역에 힘을 써라. 그리고 네 번째 꼭 필요한 것들이 뭐냐면은 네. 산업하고 연결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꼭 만들어서 팔란티어와 같이 아니면은 다른 하드웨어 조방원 요새 얘기 많이 하는데 네. 조선의 AI를 어떻게 집어올 것인가 방산의 AI를 어떻게 집어올 것인가 원자력의 AI를 어떻게 집어올 것인가에 대한 것들만 생각하더라도 엄청난 부의 가치는 거기서 일어날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해안을 좀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임박했습니다. 이미 늦지 않았길 바랍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귀를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서강대학교 백영일 교수님 모시고 빅테크 기업들의 AI 투자를 둘러싼 핵심 이슈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